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김정은이가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김정은이는 우리는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제 더 이상 실험할 필요 없다. 핵 보유국이 되었다. 이제는 군축회담 하자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이어서 이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사 사장들 모인 자리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뭔가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십니까? 정확하게 18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를 만나고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가장 큰 성과는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함으로 통일 후에까지도 있어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노벨 평화상 받는데 상당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그럴 수가 없다. 뭔가 잘못 들었든지 알고도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아니다 다를까 그것이 거짓말임을 폭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따라갔던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입니다. 국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홍사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임동원 씨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일이가 계속 주둔해도 좋다고 하는 그 주한미군은 지금의 주한미군이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린 일종의 평화유지군,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그런 주한미군을 의미합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그 측근이 폭로한 셈입니다. 그래도 이 중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한 번도 제대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까지도 이 문제를 머리 기사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첫째는 기자들이 무식하고 남북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는 김대중을 비판하는 게 주저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속아 넘어간 거죠. 언론이 속으면 국민들이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 말도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면 100% 틀림없습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하라 하면 우선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백악관 관리가 뉴욕타임스 기자한테 한 말이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 회담할 때 테이블 위에 올라올 의제도 안 된다. 그것은 논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역대 정부도 똑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 북한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냐? 1949년 6월 30일로 주한미군이 다 나갔는데 남침해가지고 미군이 들어온 거 아니냐? 그것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고 주한미군을 불러들인 당신들과 의논할 게 아니고 미국과 한국의 문제다라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 들어서 와가지고 주한미군을 남북 간 사이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강도 피해자가 강도를 상대로 경비원을 얼마나 배치하면 좋겠느냐라고 의논하는 것과 똑같은
똑같은 부끄러운 일이죠. 주한 미군 철수가 아니라 이제는 주한미군 위상변경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주한미군 위상변경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 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었죠. 즉 한미연합사 해체였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하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크게 바뀝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하면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방어의 책임자인데 그 책임으로부터 면하게 되니까 한국이 방어를 해야 되고 미국은 지원자로 갑니다. 그러면 미국은 홀가분해집니다. 이제 한반도 방어에 우리가 과거처럼 신경 쓸 필요 없다. 즉 한미동맹이 한 단계 낮아지고 일단 유사시에 한 60만 명이 오게 되어 있었던 미국의 정원 계획도 수정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퇴임 이후에 북한이 한미연합사를 두려워하므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지 왜 김정은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김정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합니까? 전시작전권 전환이란 말을 환수라고 그러죠. 환수란 말은 그 거짓말입니다만, 선동적인 말입니다만. 또 하나,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전선언. 6.25가 끝났다. 종전선언. 그리고 이어서 평화협정을 맺겠다. 이런 일련의 절차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지금 상태라는 것은 북한의 적대적인 존재로서의 주한미군이 계속 있기가 힘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주한미군 성격을 바꾸자.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버려라. 그렇다면은 뭘 버리느냐? 이제 한미 합동훈련 그만두라. 핵우산 철거하라. 마지막에 가면은 한미동맹 해체하라. 즉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하라. 그러나 한반도에 미군이 있는 것은 환영한다. 왜냐?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와야 되고 미군이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있는 것은 환영한다. 김정은은 이렇게 제의할지 모릅니다. 그런 평화유지군 같으면은 평양 근방에 주둔해도 좋다. 북한에 주둔해도 좋다. 이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지 않았다라고 안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2007년 10월 퇴임을 몇 달 앞둔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앞에서 마치 부하가 조폭 두목한테 보고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김 위원장께서는 너희들이 뭘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곧 서울에서 나갑니다. 5027 계획, PSI 등등에 우리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여론조사하면은 북한에 대한 반대 여론보다 일본에 대한 반대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반미를 자랑하듯이 보고하듯이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 노선을 이어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상대하면서 주한미군 문제 입도 떼지 말자. 그것은 남북 간에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성격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념적 성격이 뭐냐? 좌파라고 합니다. 반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6.25가 남침이 아니고 내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공을 거의 범죄시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인권 탄압, 핵개발 등등에 대해서 본질적인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주의자인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력의 지향점은 반미입니다.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그것이 필생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다만 집권하면 현실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또 한국 안에 있는 반공 세력도 있고 하니까 말을 운동권 시절처럼 직설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지, 돌려서 할 뿐이지, 본심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이념 성향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거꾸로.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남북한 정권이 협조를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탄 대한민국 호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선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 폭풍을 뚫고 나올 생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이 없으므로 불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으로 들어가도 선장이 정신 차리고 지휘를 하면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장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이 마당에 선원들이 합심해야 될 텐데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국민 분열 정권입니다. 적전 무장 해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적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 세력을 계속 집권 세력으로 유지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인지.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민들 생명, 자유, 재산은 지금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